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예고드린 대로 연금보험하고 국민연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노후 준비 상품으로 어떤 것이 적격이고 어떤 것이 부적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은퇴, 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서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간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2만 원밖에 안 되니까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개인이 그 3층 부장론에 의해서 당당하게 노후 준비, 웰빙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 구호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거짓 선동에 불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무엇인가 파는 사람이 소비자를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보통 그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소비자들한테 맛있는 빵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전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지 소비자를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설탕물을 팔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노후 준비 잘하라고 하면서요. 연금보험이나 팔고 가입시키면서 소비자를 위하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도와준다고 아주 그냥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들 무언가 판다는 것은요. 일단 파는 사람한테 이익이고 파는 회사한테 이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는 사람은 약간의 효용이나 만족 정도죠. 그러나 놀랍게도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였다면은요, 파는 사람의 이익은 엄청나고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불균형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착각은 자유인데요, 망상은 또 해수욕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망상이 서해안도 있지만 동해안, 동해시 밑에 있는 망상 해수욕장 정말 멋집니다. 자, 연금보험 가입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국민연금을 가입 강화하지 않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십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우리나라 수천만 건 이상의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매년 수백만 건 이상의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한테 물어봐도 노후준비 적격 상품으로 7, 80%를 연금보험으로 꼽고요. 장년층이나 노년층도 마찬가지로 연금이 최고야 하면서 연금보험을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연금 수리를 하고 보험 관련된 수리를 하고 보험 및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데요. 그다음에 은퇴설계 교수를 오랫동안 하고 AFPK 전과목하고 CFP 은퇴설계 교수를 했는데요. 제가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금보험이 2000년 전 1990년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유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7.5% 연복리 상품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나죠. 그 다음에 그 유배당이다 보니까 기본연금액 주고 증액연금액 주고 가산연금액 주니까 한 번에 세 개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비과세고요. 평생 주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90년대에는 연금 수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좋았습니다. 같은 돈을 내도 연금액이 2배 이상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배당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업비 엄청납니다. 보증비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금액이 90년대 대비해서 2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돈을 내도 100만 원 받던 것을 50만 원 밑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금 지급률이 65세 기준 남자 볼 때 4%대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지급 이후에도 연금 수령 기간에 거의 20년, 25년, 300개월 동안에 이자 한 푼 안 주고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한다.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연금보험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연금액을 거의 주다 보니까요. 현금의 현재 가치 연금액은 똥값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날아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연금보험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 노후 준비에 성공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맞벌이 부부도 뭐 종신보험 가입하고 연금보험 가입한다. 이래서 정말로 폭망하게 되는 사례가 많고 무소득 배우자인 주부인 경우에도 연금보험을 100만 원, 200만 원 가입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그 임의가입으로 9만 원만 딸랑 가입하고요.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15세부터 연금보험을 가입시키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실패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3층 보장론에 입각해서 개인이 노후 준비를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웰빙 그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연금보험은 필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 말에 속아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3층 보장론은 이미 끝난 겁니다. 퇴색되고 도저히 그 이론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삼층보장론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1층에서 국가가 지원한다. 최저 생활비, 최저 노후 생활비. 2층에서 기업이 보장해준다. 퇴직연금. 그래서 기본 생활비 보장해주고 3층에서 개인이 연금으로 웰빙 노후 생활비를 준비한다. 이러한 것이 3층 보장론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국가가 언제 개인을 위해서 돈을 줍니까? 기업이 언제 줍니까? 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관련돼서는 운영을 국가와 기업이 한다는 것이지 개인의 노력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3층 보장이 아니라 3중 보장이 되겠죠. 개인이 무조건 보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생활비가 아니라요. 바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그 이상을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올인한다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 마련은 100%, 300%, 500%, 1000%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연금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달콤한 말에 빠져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보험의 복리이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비과세 혜택이라는 부분하고 연금 개시 이후에 정신대로 평생 지급한다는 그 말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하고 보증비용 기타 등등 엄청나게 떼는데 과연 복리이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요, 봉시이율 상품들 10년 납 정도 해봤자 10년 돼야 원금 나올까 말까 하고 최저보정 이율 적용한다면 14년, 15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리입니까? 복리 효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자가 별로 없겠죠. 이자가 별로 없으니까 비과세 혜택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종신연금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률이 굉장히 연금 지급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준비금 대비해서 그 평생 연금을 주면서 사실은 복리를 취하겠다는 것이죠. 최대 25년 300개월 동안 이자 한 푼 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한다. 20살에 가입한다. 120세에 산다. 100년 동안 뜯어먹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연금 말고 연금보험을 선택했다면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슈니 하지메 마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국민연금을 개인, 부부, 가족이 가입하고 납입 강화를 한 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소득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면요, 소비를 줄이고 보험 및 금융상품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불효불급한 상품들 모조리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지속적인 투자로 은퇴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고 부가 되는 것은 은퇴 자산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축적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직까지도 부조리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과연 연금보험하고 국민연금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연금보험 대비해서 17가지나 더 좋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옥수수 가지고서요, 어떤 사람은 강냉이를 먹고 어떤 사람은 팝콘을 먹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난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윤택한 노후 생활을 라비앙 로즈를 추구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금보험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냉이냐 팝콘이냐,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비교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고소득층한테 그러니까 대단히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세액공제랑 다르죠.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층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는 특히 또 고소득자라면 50% 지원받으면서 나머지 금액을 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면은 지원받는 것은 없지만 100%다 소득공제 해주니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물론 저소득층한테도 표면적으로는요 유리한 표면적인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저소득층은 소득공제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보험, 국민연금은 최고보험료 납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수익률은 저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불리하고 특히 또 세액공제를 빌미로 해서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만들고 중간에 해지한다면 원리금에 대해서 16.5%의 엄청난 기타 소득세를 떼는 등 연금저축의 폐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금저축 말고 일반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공제가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최대 5년 동안 선납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 50세 미만은 1년이죠. 그렇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크게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자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금 개혁 때문에 약간 퇴색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고소득자는 선납을 통해서 한꺼번에 소득공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소득공제 받았으니까 연금소득세 내는 것은 뒤에 내는 겁니다.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청납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거의 반, 자기가 낸 돈의 49.5%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노후에 다른 소득이 별로 없다면은 연금소득세는 거의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이연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영화 친구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줄 세워놓고 계속 때립니다. 자, 먼저 맞으면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힘 있을 때 맞으면 되게 아프겠죠. 열심히 때리다 보면 선생님이 예전에 저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만은요, 열심히 때리다 보면 마지막 때리는 사람은 힘이 약해서 덜 맞는다. 과세이연 효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늦게 맞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비를 전혀 떼지 않죠. 계약 체결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계약 유지관리 비용, 각종 보증 비용, 기타 등등 그런 거 떼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60 몇 프로를요 국내외 주식 및 AIA 대체 투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액연금처럼 수수료를 뗍니까? 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런데 반해서 연금보험은 엄청난 사업비를 뗍니다. 보증비용 7% 최저보증 아니면 8% 확정금리 달리연금보험 이거 엄청나게 보증비용 뗀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수익률은 최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은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하더라도 저축과 투자 효과는 거의 없다,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사업비를 별로 안 뗐습니다.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를 뗐는데 이제는 복잡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뗍니다. 유지비도 납입 후 유지비라는 것도 떼고요. 납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뗍니다. 그런 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도 또 뗍니다. 연금 유지 관련돼서 연금 비용을 또 뗍니다. 0.5% 연금 여력에 대해서 뗀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험보험료하고 각종 비용을 떼지 않으므로 당연히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하죠. 연금보험은 보통 위험보험료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나 있는 것은요 사망이나 장애보장을 약간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무료공짜 장애보장하고 사망보장은요 연금보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료거든요. 공짜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연금보험에서 가입한다면요 매월 수천만 원 내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위험보험료 떼거나 아니면 펀드 운영했을 때 펀드 수수료 뗍니다.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뭡니까? 일단 투자 성과가 안 좋다.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많다. 물가상승률 현재 가치가 저조하다. 특히 연금을 받고자 할 때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물가를 반영했을 때 똥값이 된다.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최악은요. 투자 말고 저축, 저축 말고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연금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교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짜로 최고의 장애보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평생 장애연금을 물가를 체증해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94세가 장애연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누계액도 4억 원 이상을 받고 있고요. 120세 살더라도 계속 받겠죠. 30세에 만약에 장애 1급에 걸렸다. 그러면 1급 장애연금 받으면서요. 100세까지 산다면 71년 동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수천만 원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장애보장이 없거나 극도로 미미한다. 주나마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연금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금보험 가입하고 추가의 장애 보장을 받겠다. 그러면요. 매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돈을 아낀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은 고소득층한테, 저소득층한테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한테 표면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가성비가 9만 원이 좋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연금액 자체만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종합적인 가성비는 50점에 3,300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요. 50% 지원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사업장 가입자는.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소득공제 환급받잖아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는요. 비록 지원받지 못하면 100% 소득공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낸 돈 별로 없다는 거죠. 반면에 9만 원 내는 사람은 세금 낼 게 없어갖고 소득공제액도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료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 57만 3,300원 내는 사람이 가성비 갑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저소득층한테 불리하고 고소득층한테 약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미미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떼는 계약 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당.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내는 사람보단 100만 원 내는 사람이 수익률이 약간 더 좋습니다. 고정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불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연금 상품이고 최고의 연금 수익률을 거의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금보험 가입하면 공시율이나 변액연금 기타 등등은요. 투자 수익률을 매번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냥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기만 하면은 최고 수익률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평생 지급하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아니면 150세, 200세를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연금보험은 장수할수록 계속 고민이 쌓여질 겁니다. 지옥길을 가야 되거든요. 물가가 오를수록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가 지금처럼 2%, 3% 오른다 할지라도 지옥길인데 4%, 5%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여섯 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 또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이 유족연금요 엄청납니다. 물가상승을 체증해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이 장애연금하고 노령연금하고 동일하게 체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연금보험은 사망 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망했을 때 최저보존 기간 남는 기한에 대해서 지급할 수는 있겠죠. 자녀 기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부형을 선택했을 때는 부부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연금액 자체가 저조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을 받을 때는 또 나중에 말하겠지만 상속세를 또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4살 차이의 부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한다면 아내는 거의 10년 이상 동안의 유족연금을 또 보너스로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뭡니까? 해지한 거죠. 예전에 1988년도부터 1998년도에 10년 안 된 사람들이 퇴직하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1년 뒤에 지급했습니다. 정기금 이자로. 이것을 복원시켜 준다는 겁니다. 해약후 취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해약하면 끝인데 연금보험은 해약하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복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 복원시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반납했을 때 엄청난 최고 수익률로 제공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이 70%고요. 재평가율이 37년 전 거를 반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또 추납제도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낸 것에 대해서 119개월 더 마음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무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보험은요, 추후 납부라는 게 없고 추가 납부라는 게 있겠죠. 추가 납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내지 않은 부분들은 2달 안 내면 당연히 실효가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국민연금보다는 편의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공짜로 지급하는 납입기간이 있습니다. 각종 크레딧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납입기간이 늘어난다. 공짜로 늘어난다. 이 소리는 연금액이 엄청나진다는 거죠. 출산 크레딧이 최대 50개월, 군복무 크레딧이 2025년도에 늘어나서 12개월이고요. 향후에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크레딧도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연금보험은 땡전 한 푼 지원하지 않습니다. 납입기한 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놀랍습니다. 손 안 대고 고픈 격이 되겠죠. 9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뭐 저소득층이나 농업인 등 지역가입자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뭐 근로자에 대해서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근로자는 80% 지원하고 농업인은 최대 매월 46,350원을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연금보험은 절대로 지원하는 게 없죠. 자신의 돈으로 내야 됩니다. 자, 지원 금액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많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옛날에 가급연금액이라고 하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든가 손자녀가 있다면 바로 그 연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금보험은 절대로 가족이 있다고 가족수당 주는 거 보셨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너스인데 국민연금은 얹어서 준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물가 체증에서 반영해 주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에져서 증여세, 상속세, 저세자습서, 꼼짝마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책도 있는데요. 이북으로 만나보시죠. 전화 주시면 몇천 원에 만날 수 있습니다. 010-5473-9327 실물도 있습니다. 11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 이거 중요하죠. 연금보험료의 무려 50%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9만 원일 때 4만 5천 원 지원받으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값은 뭡니까? 57만 3,300원 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28만 원, 27만 원, 29만 원 정도를 그 지원받다 보니까 40년 동안 받으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거의 뭐 1억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최대한 많이 내는 것이 좋겠죠. 물론 근로자는 소득 월액에 따라 내다 보니까요. 소득 월액이 많다면 당연히 많이 지원받겠죠. 연금보험은 땡전 한 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가성비 50주나 3,300원 내더라도 절반밖에 안 낸 거다 보니까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번째 비교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 상속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장애연금도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요. 연금보험은 사망 시 최저연금 보증기한에 따라서 남아있는 연금액에 대해서는요, 정기금 평가를 합니다. 3%로 할인해서 평가하는데 상속재산에 반영해서 최대 상속세율 50%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액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보험료를 낸 사람, 자산가라면요, 50%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평가를 받았다면 5억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을 이길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13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남녀의 연금액이 동일합니다. 평등을 구가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연금보험은 남녀의 연금액이 다릅니다. 남녀 차별이죠. 여자가 조금 더 산다는 이유 때문에 여자한테 연금액을 적게 줍니다. 동일하게 돈을 내더라도 적게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수명을 120세로 봤을 때는요, 남자나 여자나 90세, 95세에서 사망한다는 거죠. 여자가 120세 살고 남자가 100세를 산다면
당연히 그렇게 차별을 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별 두는 것은 보험사의 폭리죠. 연금 낙전 수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등 좋아하시잖아요. 국민연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안 준다는 거죠. 똑같이 사망률, 생존율을 씁니다. 생존율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생존율을 감안해 두고 있는 상품이죠. 물론 국민연금은 생존율이라고 하는 거, 사망률이라는 것을 미리 반영해 놓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수한다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은 여성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계 수명을 그러면 여성을 적게 주는 것이 맞겠죠. 여성은 95세도 살 수 있으니까 100세도 살 수 있고요. 하지만 120세 남녀 동일합니다. 한계 수명이. 절대 그건 이게 바로 부조리의 극치라는 것이 아닙니까? 14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률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이 없죠. 거의 확정된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고 물가에 체증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든 120세, 150세를 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보험은 투자 수익률이 불확실하다. 공시율, 변액연금, 투자 수익률. 특히 여기서 공시율은 10년, 15년 돼야 원금 나올 수도 있고요. 변액연금은 놀랍습니다. 그 몇 개월 전에 판단해 보니까요. 14년을 내도 원금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이야 코스피가 약간 반등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익률 저조하다는 거. 왜 저조할까요? 변액연금은 연금보험이죠. 연금보험처럼 사업비 떼고 거기다가 펀드 수수료까지 다 뗍니다. GMAB, GMDB도 뗍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수익률 때문에 절대로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15번째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한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지급한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물가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좌불안석이죠. 불확실한 미래 가치의 연금액을 준다. 픽스된 연금액을 준다. 지금도 물가가 2, 3%면 똥값인데 1%만 더 올라 보십시오. 좌불안석의 지옥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국민연금을 이길 수 없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이것이 가장 큰 백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20세인 사람은 120세, 150세도 살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장수 리스크, 하이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똥값이 되지만 국민연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물가상승률, 이게 최대적인데 노후의 최대적,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16번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해야 지급을 하지 않죠. 물론 망해도 지급합니다. 연금보험은요, 회사가 망하면 지급 불가죠. 물론 그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일부 있습니다만은요, 예금자 보호도 불필요한 사족 같은 보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해야 지급 불가지만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지급을 하죠. 부가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국가가 먼저 망하겠습니까? 회사가 먼저 망하겠습니까? 17번째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추후 세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세금 지원을 110억 원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딧 지원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세금 지원을 엄청나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으로 들어갔던 세원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럽들은요, 이미 재정 고갈로 세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대 공적연금 세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고갈되지 않은 사학연금은 지금도 1조 원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은 8조, 9조, 10조 원이고 연간. 그 다음에 군인연금은 이미 77년도에 고갈돼서 매년 4조 원 가까이, 앞으로 더 늘겠죠.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연금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다 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지원이 가능한 국민연금 믿을 만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연금보험은 세금 지원 당연히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국민연금을 납입 강화한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죠. 기초연금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국민연금 모두가 다 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 그 재원, 거기에 들어가는 세원을 전부 다 국민연금에 쏟아붓는다면 이것이 바로 공정을 추구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길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금보험 가입자가 항변을 간혹 합니다. 연금보험은 복리효과, 비과세효과, 종신지급효과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효과 거의 없습니다.
수익이 나야 복리 효과하고 비과세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무쇠칼이만큼 미미하고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많이 받고 많이 세금을 내는 게 좋죠. 그러나 국민연금은 세금 미미하게 떼면서 엄청나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종신 지급한다고 해놓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금 지급료 4% 초반 거의 25년 동안 300개월 동안 이자 한 푼 주지 않습니다. 120세까지 한계 수명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금 낙전 수입이 엄청납니다. 120세 해놓고 90세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1인당 연금 낙전 수입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연금은 비과세 수령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비과세 혜택 미미하고요.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환급으로 오히려 절세 효과가 엄청나죠. 은퇴 시 그리고 실질적인 세금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연금보험 판매하면서 가입하면서 연금보험은 복리 효과하고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는데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어보세요. 아주 미미합니다. 연금액 줍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얼마예요? 물가를 반영해서. 종신 지급합니다. 지급률이 도대체 얼마예요? 도둑놈 아닙니까? 25년 가까이 300개월 동안 이자 한 푼 안 주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연금보험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불가하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향후 그러나 건강보험은요 기금 재정 고갈이 2028년도에 28조 원이 홀라당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죠. 하지만 향후 그 건강보험 운영이라든가 문재인 케어라든가 기타 등등을 완벽하게 폐지하고 개선하게 된다면 이거 연금보험만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들, 공적연금만 받는 사람들은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이 건강보험료 부과 때문에 그 중에 피부양 자격 박탈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공무원 연금 수혜자 아닙니까? 72%나 되거든요.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피부양 자격 박탈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요 100% 다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50%만 대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내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건강보험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은 소득이 발생되어도 연금액은 삭감하지 않는다고 또 항변을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헬멧 쓰고 머리 긁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시원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삭감당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를 벌어야 삭감되는가 이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월 45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근로자인 경우 서서히 아주 적게 삭감을 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 451만 원 받는 노인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삭감 대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뭐 10몇만 명 삭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도. 하지만 5만 원 미만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 이상 연봉이 무슨 뭐 600만 원, 700만 원 되니까 월봉이 그 훨씬 더 낫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봉이 10억, 20억 된다면요. 삭감 50%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밖에 삭감이 안 되니까 그때는 연기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꼭 먹고 알 먹고 연기연금으로 136% 받고 한 푼도 삭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도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990년대에만 팔아 있었던 7.5% 연복리 확정금리형 유배당 상품이 아니라면 2000년대 이후 무배당 상품 모조리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부 가족 가입 강화 후 은퇴자산 축적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투자 금액이 없다? 연금보험 해지하세요. 정신보험 해지하세요. 그런 거 모두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연금보험이 지금 현재 유지되는 것이 수천만 건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모두 해지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90년대 이후 건 말고요. 2000년대 이후 건입니다. 매년 수백만 건 신규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옥길을 가고 있다고 제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불효불급한 보험 및 금융 상품 정비하고요. 가점소득 극대화해서 투자에 전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은퇴 및 자산관리에 성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만이 노후 준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돈으로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부부가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연금보험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을 부부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도요. 하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은요. 최고
18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부부라면 637만 원 아닙니까? 엄청나죠. 평균 수령액도 112만 원 정도 되니까 부부라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노후 생활비 보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만으로도 지금 확실하게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150만 원 이상, 부부는 30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충당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령 만 18세부터 65세까지 47년 동안 납부한다. 57만 3,300원을. 이랬을 때 개인은 223만 원, 그 다음에 부부는 446만 원 노후 생활비 충당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연금보험으로. 그러면 57만 3,300원이 아니라 5,733만 원 돼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최고보험료를 경신 납부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65세까지 계속 경신하면 부부는 1,000만 원 이상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적은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강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옥길이 됩니다. 가시밭길이죠. 절대 가면 안 되겠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3층 보장론에 의해서 웰빙으로 개인이 연금보험 가입하라. 이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누가 망칩니까? 정말로 소시민의 소박한 꿈을 빼앗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노후에 모두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부자 되기를 방해하는 사람들, 부자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척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노후 준비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 등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죠.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들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유도하면서 쓰레기 연금보험 파는 거, 이것은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복불복을 한번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 컨설팅으로 쓰레기 연금 파는 사람한테 컨설팅 받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팔지 않는 여러분 편에 진정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겠습니까? 자, 세상에 공짜 없는 법이죠. 그러니 제값 치르고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윈이 비용의 가치를 이렇게 말했죠. 비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공짜 바라지 마라. 공짜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 때문에 여러분 멍드는 거 모르시죠? 자, 이 영상에는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을 비교한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 저서인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메일 주소도 마지막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메일 주소를 써야 제가 보내드리죠. 이북이기 때문에 타인한테 주지 말고 본인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연금보험은 걸림돌, 국민연금은 디딤돌. 연금보험은 판매인 배를 불리고 가입자 배를 골리고, 연금보험은 이웃사랑, 부자 이웃사랑이죠. 보험사 및 판매인. 국민연금은 가족사랑, 부부사랑, 개인사랑.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똥값, 국민연금은 금값.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팩트 체크하자는 겁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8월 21일 날 합니다. 신청 방법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죠. 자, 북악스카이웨이 전경, 주간, 야간, 가족 힐링 최고죠. 야간, 야경은 파노라마 굉장히 멋집니다. 오시는 길도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죠.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 간혹 4시까지 6시간 강행군 합니다. 7만원 저한테 입금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죠. 이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7만원 내고 7억, 70억, 700억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70만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가비가요. 자,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성대 입구 6번 출구 앞에 카페 코카가 되겠습니다.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카페 코카입니다. 장소만 빌릴 뿐이죠. 자, 여러분들요,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자산관리 은퇴 준비 모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요, 좋은 부모님 만나거나, 이건 마음대로 안 되겠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이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잘해야 되겠죠. 물론 자신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좋은 자식 만나는 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건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멘토,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명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